옛날에 이웃끼리 사이가 참 좋은 바닷가 마을이 하나 있었단다. 그들은 이 마을 저 마을 할 것 없이 모두 바다로 나가서 같이 잡은 물고기를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다 한 번씩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에는 함께 모여서 조개와 미역 따위를 캐먹으며 같이 살아가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박 선장이라는 남자가 살던 한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단다. 박 선장님, 옆마을이 바다 한쪽을 그물로 가둬서는 물고기들 싹 다 잡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그물이 분명 물고기들의 씨를 말려 바다님이 크게 노하시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선장이 살던 옆마을에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 이 선장님, 옆마을이 큰 배를 하나 사들였는데 세상에, 그게 바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뻘건 기름을 태워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 배가 필시 바다를 더럽혀 바다님이 크게 벌하실 게 틀림없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끼리 서로 다르게 번져가던 소문들 때문에 사람들은 서서히 편이 갈리기 시작했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자 평화로웠던 바닷가 마을은 결국 작은 물줄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빨간 마을과 파란 마을로 각각 나누어지게 되었지. 그 이후 한동안 물고기를 잔뜩 잡아들이며 풍요가 넘쳤던 박 선장네 빨간 마을에 비해 고기가 점점 더 잡히지 않아 걱정이 늘던 이 선장네 파란 마을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단다. 이 선장님, 영희 어디 갔대요? 영희? 영희 저기서 조개 잡고 있을 텐데. 그 마을에는 이 선장에게 하나밖에 없는 영희라는 벙어리 딸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바다를 사랑하고 수영솜씨라면 최고로 꼽히던 그 영희가 그만 글쎄 바다로 나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 거야. 영희야! 어디 있니, 영희야? 영희가 사라진 3일 동안 파란 마을은 영희를 찾기 위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단다. 빨간 마을 녀석들이 영희를 납치해간 게 틀림없습니다. 어서 빨리 빨간 마을을 찾아서 혼쭐을 내줍시다. 그렇게 파란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두 모인 그 순간 온몸이 다 젖은 영희가 바다에서 뚜벅뚜벅 무트로 걸어 나오고 있었지. 고작 그 며칠 사이에 배가 잔뜩 불러온 채로 말이야.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영희야, 이게 무슨 일이냐? 처음에는 모두 영희가 바닷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생긴 일이라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희의 배가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불러오자 마을 사람들의 걱정은 서서히 불안과 공포로 변해갔단다. 분명히 바다님이 노하신 게 틀림이 없어. 그래서 벌을 주신 게야. 근데 왜 하필 저리도 착한 영희에게. 아이고. 그리고 딸이 걱정된 이 선장은 날마다 영희를 추궁하기 시작했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내금 대답하지 못하겠느냐? 하지만 영희는 때마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단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일이었거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폭풍우가 몹시도 심하게 몰아쳤던 어느 날, 영희의 배가 거북이 등짝처럼 크게 불러온 그날 밤에 결국 영희의 뱃속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말았단다. 지혜비가 누군지도 모른 채 태어난 그 아이는 그날 온몸이 하얀 채로 심지어 눈동자와 머리카락마저 하얗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지. 그리고 지 어미를 닮아 벙어리로 태어난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 바로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유리가 다 깨어지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단다. 악마다! 악마의 자식이 태어난 거야. 바다님이 노하신 게 틀림이 없다. 아이고. 순간 그 모든 게 빨간 마을의 탓이라 생각한 이 선장은 마치 그 저주를 되돌려주기라도 하려는 듯 곧장 그 아이를 끌어안고서 빨간 마을 앞으로 황급히 달려가서는 그 어린 것을 차가운 바다로 냅다 내던지고야 말았지. 그리고 이 선장이 마을로 돌아온 그 순간 그 아이 때문에 온 마을이 분비박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 그토록 소중했던 제 딸이 바로 그 아이 때문에 눈을 감게 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말이야. 영희야, 아이고 영희야.
어느 한편 그 옆 빨간 마을에서는 외딴 판잣집에서 박 선장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단다. 한때 마을 전체를 배불리 먹여보려 애쓰던 박 선장이 기름으로 움직이던 그 커다란 배의 만선을 기념하는 축배를 들었던 바로 그날, 그 배가 암초에 부딪혀 커다란 굉음을 내며 바다 한가운데로 점점 가라앉고 있었지. 박 선장은 선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보려 최선을 다했지만 야속한 바다는 그 혼자만을 남겨둔 채로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가고 말았단다. 그가 너무도 사랑했던 아내와 아들도 함께 말이야. 그렇게 거대한 폭발 소리와 함께 귀머거리가 되어 혼자 살아남게 된 박 선장은 그토록 동경해오던 바다를 저주하며 세상과의 인연을 모두 끊고선 그 판잣집 안에서 쓸쓸히 혼자 늙어가고 있었던 게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단다. 아내와 아들을 바다가 데려간 게 꼭 3년이 되던 바로 그날, 박 선장이 자신도 이젠 바다로 되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 바로 그날 밤, 틈되어 갯바위에 올라선 박 선장의 발 아래로 하얗게 빛나는 뭔가가 바다 위로 두리둥실 떠다니고 있었지. 깜짝 놀란 박 선장은 그 하얀 아이를 곧장 건져내어서는 집으로 어떻게든 그 아이를 살려보려 애썼단다. 그리고 그 아이가 힘겹게 바닷물을 내뱉으며 울음을 터뜨린 바로 그 순간, 그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박 선장은 사고 이후 처음으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지. 그렇게 한동안 넋이 나간 박 선장은 마치 뭔가에 쓰인 사람처럼 반드시 이 아이만큼은 살려내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되었지. 울지 마라 아가야. 내가 너만큼은 반드시 지켜내마. 박 선장은 온 정성을 다해 그 아이를 키웠단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바다가 용서라도 구하려는 듯 자신에게 다시금 건네어준 고귀한 선물이라고 여기면서 말이야. 아이는 한동안 사람들로부터 숨겨진 채 무럭무럭 자랐단다. 왜냐하면 아이가 슬퍼서 울음을 터뜨리면 주변에 많은 것들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박 선장은 아이가 슬퍼하지 않도록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갔단다. 그렇게 박 선장이 아이를 웃겨주면 아이는 마치 돌고래처럼 끼끼 끼끼 하며 해맑게 웃곤 했지. 그래, 이제부터 네 이름을 끼끼로 불러야겠구나. 어떠냐 끼끼야. 비록 아무에게도 들리진 않았지만 귀머거리 박 선장에게는 마치 그 소리가 바다에서 돌아온 아들의 웃음소리 같았기에 그렇게 끼끼를 통해 행복을 되찾은 박 선장은 조금씩 사람들에게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해맑은 끼끼도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으며 쑥쑥 자라가고 있었지. 명심하거라 끼끼야. 네가 웃으면 세상이 기뻐하지만 네가 우는 온 세상이 아파한단다. 알겠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단다. 무슨 영문인지 바다 물고기들의 씨가 점점 말라가던 그 무렵, 파란 마을에는 또다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온 마을을 박살내며 영희를 죽이고 태어난 그 악마의 자식이 바로 옆 빨간 마을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다고. 아이가 크면 빛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당장 그 아이를 잡아서 바다로 내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끼끼로 인해 자신의 소중한 딸을 잃고 이젠 마을마저 저주받고 있다 생각한 이 선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빨간 마을에 쳐들어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지. 그렇게 파란 마을 사람들은 빨간 마을을 샅샅이 뒤지며 집집마다 불을 지르기 시작했단다. 악마의 자식이 저기 살고 있다. 악마의 자식을 바다님께 제물로 바쳐라. 빨간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박 선장의 집으로 달려가 그의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 박 선생, 파란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모두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박 선장은 끼끼를 지하 창고에 숨겨두며 끼끼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이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여기 숨어 있어야 한다. 알겠지? 그렇게 박 선장은 끼끼를 꽁꽁 숨겨두고선 밖으로 당당히 걸어나갔단다. 오직
끼끼만은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서 말이야. 나를 따르시오. 나를 따라 우리 마을을 함께 지켜냅시다. 빨간 마을에는 배가 침몰했던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곳곳에서 함성이 울려 퍼졌단다. 빨간 마을 사람들은 박 선장의 뒤를 당당히 따라갔지. 오래전 서로를 헤아리지 못한 이상한 소문 탓에 각각 둘로 나뉘어진 그 마을은 그렇게 영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결국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단다. 그 싸움은 며칠 밤낮으로 점점 더 잔혹하게 이어졌고 그동안 굶주린 채 지하창고에 숨어있던 어린 끼끼는 결국 배고픔과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견디지 못해 밖으로 몰래 나와 할아버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지. 그렇게 모처럼 바닷가로 다시 나오게 된 그 아이는 처음으로 싸움이란 걸 목격하게 되었단다. 저기 악마의 자식이 저기 있다. 저 녀석을 잡아라. 소년이 된 끼끼를 본 이 선장은 깜짝 놀라고야 말았지. 왜냐하면 끼끼의 얼굴에 자신을 꼭 닮았던,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딸령이의 얼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 이 선장이 갑자기 크게 소리쳤지. 그만! 그만! 그 모습을 본 박 선장도 재빨리 끼끼에게 달려가기 시작했단다. 안 된다, 끼끼야. 너는 여리 오다 안 된다. 그때였단다. 누군가가 쏜 한 발의 총성이 온 바닷가에 울려 퍼졌고 비명을 지르며 끼끼를 막아선 이 선장. 이 선장의 옆구리에서 점점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선장을 막아선 박 선장. 박 선장의 가슴에서도 서서히 피가 흐르기 시작했지. 사람의 죽음을, 그것도 생전 처음 만난 자신을 꼭 닮은 한 노인과 한평생 자신을 웃겨주기만 하던 그 할아버지가 자신 앞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처음 본 끼끼는 그제서야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깨뜨리며 태어나 처음으로 마음껏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단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자신의 길을 막으며 쓰러지기 시작했고 마치 기적처럼 거세게 파도치던 바다가 일순간 잠잠해지더니 이윽고 수십 미터 크기의 거대한 파도가 출렁이며 수천, 아니 수만 마리의 돌고래떼가 해안가로 일제히 돌진해오기 시작했단다. 오직 끼끼의 명령을 듣기 위해, 그러니까 바다를 살리기 위해 온 생명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때가 드디어 찾아왔음을, 그 깊고도 거대한 바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단다. 그렇게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었단다.